제 남편에게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잔혹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밀 때문에 지옥 같은 황혼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수진, 올해 64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자식들은 모두 둥지를 떠나 멀리서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죠. 저는 남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는 아담한 집에서 혼자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는 평화로웠지만 때로는 그 고요함이 한없이 적막하게 느껴져 제 마음을 파고들곤 했습니다. 특히 해질녘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일 때면 밀려오는 외로움에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나누고 싶다는 갈망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열린 작은 모임에 참여했다가 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65세로 저처럼 홀로 지내는 분이셨죠. 첫눈에 그에게서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은 제 눈과 마주치자마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잔잔하게 번지는 그의 자상한 미소는 제 마음속 깊이 잠자던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깨웠습니다.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고 매일같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부드러운 모래를 밟았고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서로의 삶에 귀 기울였죠. 마을 어귀의 낡은 찻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삶의 희로애락을 풀어냈습니다. 정우 씨의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목소리는 제게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 아픔을 공감하고 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정우 씨는 늘 저를 세심하게 배려했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놀랍도록 잘 기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들꽃 한 다발을 수줍게 건네주었고 또 다른 날은 제가 우연히 언급했던 시집을 구해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에게서 다시 사랑받고 있다는, 온전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걷는 동안 제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워졌고 세상은 다시금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저는 정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저의 마지막 동반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황혼에 찾아온 사랑은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진하고 깊게 제 마음에 뿌리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 노을이 붉게 타오르던 순간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제 손을 감싸 안는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 제가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의 외로운 길을 밝혀줄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저를 향한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단번에 직감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눈가에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정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 남은 인생을 당신에게 기대고 싶어요. 저의 대답에 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황혼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은 제 삶에 다시 색깔을 입혀주었고 메말랐던 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재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희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고 저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정우 씨가 살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고즈넉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그가 직접 가꾼 아기자기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LP 플레이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정우 씨는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고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거나 따뜻한 토스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온전히 의지했고 저희의 삶은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 같았습니다. 이제 제 외로운 삶은 완전히 끝났다고,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정우 씨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요즘 잠이 잘 안 오세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습니다. 투명한 그의 눈동자 속에 감춰진 깊은 그림자를 언뜻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제 마음 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벽에 깨어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정우 씨가 혼자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가 죽였을 리 없어. 제발 꿈이라고 해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섰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알던 다정한 정우 씨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죽이며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였다니? 뭘 죽였다는 걸까? 온갖 불안하고 섬뜩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걷잡을 수 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공포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후로 정우 씨의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잠꼬대를 하며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거나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땀을 흘리며 집안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딘가 몸이 아픈 것이라 생각하고 병원에 가보자고 간곡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수진 씨, 저는 괜찮아요. 그냥 잠시 잠이 안 오는 것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 마치 제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지던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피하는 듯했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은밀해졌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듯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정우 씨가 잠든 사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장, 서재의 책장,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까지. 제 손은 떨렸지만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한 갈망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먼지가 앉아있는 그 서류철 안에는 몇 장의 빛바랜 사진들과 함께 꼬깃꼬깃 접힌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우 씨가 아름다운 한 여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우 씨의 전 부인인가?
하는 생각에 저는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혹적이었고 정우 씨는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 손은 떨렸습니다. 신문 스크랩의 헤드라인은 제 손을 떨리게 만들었고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현직 의사 도주 중 아내 사망.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몇십 년 전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였는데 가해자가 현직 의사였고 자신의 아내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고 현장에서 아내는 즉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 적힌 가해자의 이름은 바로 김정우였습니다. 이름 세 글자가 제 머릿속을 망치처럼 때렸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든 채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격렬한 폭풍우 속 배처럼 쿵쾅거렸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가 과거에 자신의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뺑소니범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사에는 그가 결국 경찰에 붙잡혀 실형을 살고 나왔다는 내용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제 옆에서 다정하게 잠들어 있던 남자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마치 저를 덮쳐오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사랑하는 정우 씨가 설마, 이건 분명 오해야.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밤중 중얼거림, 불안해 보이던 눈빛, 그리고 병원에 가기 싫어했던 그의 모습이 모두 이 끔찍한 신문 기사와 섬뜩할 만큼 정확하게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류들을 다시 옷장 깊숙이 숨기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을 감으면 정우 씨의 얼굴과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우 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다정한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그의 따뜻한 미소조차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움찔거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순식간에 두려운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를 경찰에 다시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사랑과 진실, 그리고 공포와 현실 사이에서 저는 찢어질 듯한 혼란 속을 헤맸습니다. 그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의 과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저에게 그토록 큰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에게 거대한 벽이 되어 다가왔고 저를 고독 속에 가두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식욕도 잃어버렸고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정우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은 정우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우 씨, 저에게 숨기는 거 있는 거 맞죠? 당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저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나요? 제 질문에 정우 씨는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은 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피했습니다. 저 당신의 과거를 알아요. 신문 기사 봤어요.
대체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죠? 왜 저를 속였어요? 저를 사랑하긴 했어요? 제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으로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고통과 좌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 씨는 제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수진 씨,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당신이 저를 떠나버릴까봐.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 아내를 죽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그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저에게 너무나 큰 비밀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심이었지만 저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저희의 신뢰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고 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도주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단절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보내던 중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자신의 어둡고 추악한 과거를 저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용기가 없었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제게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진 씨, 저는 이제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당신만은 저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의 애원에 저는 깊이 망설였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이 비극적인 진실을 안고 계속 함께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이 비극적인 결혼을 끝내고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할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절했고 그의 고통은 저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너무나 크고 어두웠으며 그의 침묵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국 그와 이별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평생 저를 괴롭힐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우 씨,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이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의 과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침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제가 당신을 온전히 믿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저는 매일 밤 당신의 그림자를 보며 잠들 수 없을 거예요. 제 말에 정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고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발걸음은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 놓은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만큼 아픈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그의 처절한 흐느낌 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해 바닷가 작은 마을로 돌아와 예전처럼 고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우 씨에 대한 사랑과 그의 과거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를 버렸다는 죄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매일 밤 저는 후회와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를 용서하고 함께 아픔을 극복할 수도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의 침묵은 저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와 불신을 남겼습니다.